부모님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대입제도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사교육을 더 시켜야 되는 것이냐, 줄여도 되는 것이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의 역할을 더 늘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8 대입제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수능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도입이 됐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통합하니까 공부량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원래부터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학습이 이제 이루어져 왔던 기본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내용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끝나는 과목들입니다. 기존엔 이거 플러스로 또 다른 선택 과목들을 이제 학습해야 되는, 더 깊이 있게 학습해야 되는 학습의 부담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또 학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 대한 이 사교육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공통 과목으로 바뀌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업을 듣고 나서 2, 3학년 때 계속 다져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교육의 부담이나 학습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에서 5등급제를 하면 변별력이 약화되고 그걸로는 대학 입학 수시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수강하는 과목이 50여 개 과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10%를 1등급으로 하더라도 전 과목을 1등급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그렇지만 5등급제가 되더라도 올 1등급을 받은 1.0의 평균 1.0의 학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내신 5등급제의 평균 점수만으로도 변별이 가능할 것으로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시 제도에서는 별도의 평가 없이도 현재의 제도대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라고 안심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변하면 5등급제의 변별력이 약해서 수능의 영향력이 커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걱정은 또 안 하셔도 되는 게 현재 제도적으로 고교 내신을 반영해서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수시 제도라고 할 수 있고 또 수능을 가지고 수능 위주로 평가하는 전형을 정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수시와 정시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등급제만으로도 변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에서의 결과에는 여전히 수능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로 인해서 내신 9등급제의 치열한 경쟁이 좀 완화되면서 외고와 자사고의 1등급이 늘어나니까 훨씬 유리해질 것이다. 그래서 외고와 자사고에 진학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뀌는 5등급제에도 1등급 10%에 들어가는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2, 3, 4, 5등급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고도 그렇고 자사고도 그렇고 교육의 프로그램, 교육 과정이 일반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외고의 경우에는 외국어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전공 외국어에 대해서 정말 흥미가 높고 자신감이 높은 학생들이 가면 교육 과정도 본인에게 잘 맞아서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외고에 진학한다면 교육 과정도 재미없을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도 본인한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사고의 경우에도 장점이 많이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많은 자사고의 경우에 그런 성향에 맞지 않는 아이가 갔을 경우에는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들의 상황들을 고려하고 여러 관점에서 파악해 본 다음에 우리 아이한테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제도로 인해서 유리해진 학교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가 좋은 학교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학년 과목 중심으로 수능이 개편되다 보니까 1학년 과목을 듣고 또 2, 3학년 과목을 또 소홀히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목의 특성상 더 심화되는 내용을 알면 기본 과목에 대한 학력이 더 높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1학년 과목의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시험으로 하더라도 2, 3학년 때 배우는
사회의 세분화된 과목과 과학의 세분화된 과목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시만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2, 3학년 과목을 열심히 해야만 또 수시로 대학을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고등학교에 나중에 진학하게 되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체 과정에서 내신 성적을 잘 받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수능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도 고1의 내용이 나오지만 심화된 내용을 통해서 고1의 과목을 더욱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3의 전 과정을 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편의 역사를 살펴보면 2015년에 개정된 교육과정부터 사실은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교육과정에서는 없앴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래 사회에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문과만 가지고 또는 이과만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융합적 인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전공을 가지더라도 디지털 소양이 필요한 거고요. 이공계에 진학하더라도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구분은 사실상 의미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내신과 수능에 있어서의 문과, 이과의 구분보다는 본인의 진로에 맞게 기본 과목을 잘 다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수능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에 확정안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심화수학의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는 심화수학이 없으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의대, 치대, 한의대 이런 경우에 고교 내신에서 심화된 과목들의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이제 평가의 방향을 이제 선택해야 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수능의 결과 플러스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 학과의 경우에 이과적 성향에 있어서의 심화된 내용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에는 일부 내신 과목을 반영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들의 입학 전형 요강이 발표되면 확정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대입제도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사교육을 더 시켜야 되는 것이냐 줄여도 되는 것이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의 역할을 더 늘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힘드시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통해서 정해져 있는 틀에 맞춘 교육을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학습을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학습의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신에서도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이 역량을 평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학교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수행평가와 과정에서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체화된 기본적인 역량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키우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학습의 습관을 길러주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인생은 대학 입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졸업해서 또 험난한 세상이 또 눈앞에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경기이기 때문에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성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초 체력을 키워주시는 것 그게 기본적인 학습이고요. 기본적인 학습 태도, 독서는 결과적으로 빛을 발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아이들만 맡겨놓지 마시고 함께 독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